반갑습니다. 오시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한눈에 보는 네이버 광고 상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네이버 쇼핑 광고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검색 광고, 파워링크 비즈 사이트를 포함한 검색 광고를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블로그, 카페, 네이버 포스트의 광고인 파워 컨텐츠 광고를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쇼핑 광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이버 쇼핑 영역에 노출되는 광고를 말합니다. 뒤에서 화면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네이버 쇼핑 광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오로지 네이버에만 존재하는 광고 상품입니다. 네이버 쇼핑 광고 상위 두 개가 바로 이 광고고요. 광고라는 표기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하면 나가는 광고입니다. 즉 CPC 광고고요. 실시간 입찰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가 운영되는 형태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검색 광고와 파워 컨텐츠와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키워드를 세팅하고 그리고 광고 문구를 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 부분만 유의하시면은 이 쇼핑 광고도 여러분들 운영하시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네이버 쇼핑 광고가 노출되는 영역은 검색 영역 중에서도요, 네이버 쇼핑이라는 영역 상위에 노출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네이버 쇼핑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 아셔야겠죠. 네이버 쇼핑 영역은요, 네이버에서 특정 검색을 쳤을 때 네이버 쇼핑이라고 나온 영역인데요. 한번 볼까요? 제가 비키니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파워 링크, 파워 상품, 그리고 노출되는 요 영역이 네이버 쇼핑 영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이 전자상거래가 되는 대부분의 키워드는 네이버 쇼핑이라는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 쇼핑 영역은요, 지금 메이크샵처럼 일반 쇼핑몰 노출 가능하고요. 그리고 네이버의 스토어팜 노출 가능하고요. 그리고 롯데몰이라던가 신세계몰, GS 등등의 종합몰과 11번가 G마켓, 옥션 등의 오픈마켓, 쿠팡과 같은 소셜 커머스 역시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이트들은 대부분 노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쇼핑 영역은 고객이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구매 전환율이 비교적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블로그나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검색을 한다 라는 것은 고객들이 어떤 정보를 찾기 위해서 혹은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한 그런 정보를 탐색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직접 구매하진 않지만 구매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네이버 쇼핑은 클릭하면 바로 쇼핑몰로 이동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쇼핑몰, 스토어판, 종합몰, 소셜커머스 모두 내가 클릭을 해서 바로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로그와 카페와 달리 고객이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쇼핑은요, 고객이 이미 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쇼핑 영역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격, 품질, 브랜드 등등을 비교하면서 구매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블로그와 카페는 이 네이버 쇼핑에서 어떤 구매 활동을 벌어지기 전에 이제 고객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좀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이 네이버 쇼핑은 바로 구매라는 인식이 가장 큰 영역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구매 전환율이 굉장히 크고요. 이 영역은 쇼핑몰을 운영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노출시킬까를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블로그도 카페도 노출이 되는데 네이버 알고리즘이 있듯이 이 네이버 쇼핑 영역도 알고리즘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11번가라던가 G마켓에 비해서 훨씬 더 탄탄한 알고리즘을 갖추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알고리즘은요, 한 3개 정도 됩니다. 판매 건수, 판매 금액, 그리고 고객이 이 쇼핑몰 혹은 이 사이트에서 어떤 리뷰 혹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이 3가지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판매 건수나 판매 금액은 신규 쇼핑몰에게는 좀 불리합니다. 이미 이 쇼핑몰에서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나는 브랜드가 잘 되어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위 노출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왜냐하면 알고리즘 자체에 판매 건수랑 판매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규 쇼핑몰의 경우에는요, 기존에 내 브랜딩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대부분 신규 고객이고요. 그리고 재구매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판매 건수나 판매 금액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쇼핑 영역에 우리가 상위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시간에 우리 뭘 해야 되느냐? 고객들이 신규로 와서 내 제품을 구매하고 다시 재구매하고 다시 구매를 해서 판매 건수와 금액을 높여주는 이것을 준비를 해야만 우리는 안정적인 노출,
그리고 네이버 상위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쇼핑몰의 경우는 이 운영기간이 짧더라도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제품은 좋아, 내 가격도 경쟁력 있어, 나는 지금 효과적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이럴 때 네이버 쇼핑 광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지금 제가 모바일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카보 신발 혹은 립밤 혹은 예쁜 가디건 이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을 하니 약간 화면의 구성은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광고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게 바로 네이버 쇼핑 광고입니다. PC, 모바일 다 1위, 2위만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 페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요, 여기 포인트라고 해서 포인트를 얼마 주는지가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광고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다 네이버 페이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다, 특히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이걸 돈처럼 또 다른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판단하는데 크나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 네이버 쇼핑을 운영하실 때는 네이버 페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고요. 또 필요에 의해서는 이 포인트를 주는 전략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예쁜 가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가디건에 첫 번째는 37,000원에 포인트가 11,340원이고 두 번째는 19,135원입니다. 포인트 역시도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만약에 이 두 번째 업체가 포인트를 3배 정도 줘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금액이 조금 비싸더라도 포인트를 더 주니까 어차피 또이또이 라고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 상품은요, 여러분들 고객들에게 무엇을 줄 건가가 드러나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요, 실제 내 쇼핑몰에서 사용되고 있는 키워드가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실제 내 쇼핑몰에서 정한 제목들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제목을 길게 적으신 분들도 있고요, 짧게 적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한번 카봇 볼까요? 카봇 카트 슬립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는요, 헬로우 카봇, 발광, 운동화, 아동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에 비해서 두 번째가 아동화나 운동화에 또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립밤 한번 볼까요? 립밤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 업체는 립밤 이렇게 넣어놨지만 두 번째 업체 같은 경우에는요, 트리트먼트 컬러 립밤, 컬러 립밤이라고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팔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고객에게 인지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좀 더 매력적으로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네이버 쇼핑 광고를 말씀드리면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요, 첫 번째, 네이버 페이에 포인트를 준다거나 어떤 할인 행사를 한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표기가 돼 있어야 고객들이 클릭할 확률이 큽니다. 두 번째, 광고의 문구 부분에 내 제품에 대한 정확한 아이덴티티와 함께 이 제품을 꾸밀 수 있는 또 다른 키워드들도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냥 단순히 제품명만 적으시는 것보다 이 제품을 꾸며줄 수 있는 키워드를 같이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한 걸 좀 정리하면요, 신규 쇼핑몰인 경우는요, 알고리즘 상에 중요한 거 3개 중에 2개가 건수랑 금액이잖아요. 판매 건수와 판매 금액을 올릴 수 있는 이벤트라던가 어떤 전략이라던가 어떤 가격이 있을 때 네이버 쇼핑 광고를 해주시면은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위가 상위에 노출이 되는 거지 고객 입장에서는 상위에 있다고 바로 구매하지 않거든요. 상위에 있는데 가격도 저렴해 이러면 뭐 땡큐 하고 구매를 하겠지만, 상위에 있는데 가격도 비싸고 제품도 별로야 라고 하면 그냥 돈만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판매 건수와 판매 금액을 올리기 위한 전략이 있을 때만 네이버 쇼핑 광고를 하시지, 그냥 단순히 노출량만 늘리기 위해서 네이버 쇼핑 광고를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특히 네이버 쇼핑 광고가 검색 광고와 비교해서 금액이 그렇게 저렴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 전략 없이 일반적인 제품을 광고로 띄운다라는 것들은 신규 쇼핑몰인 경우에는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브랜드가 되고 이미 유명해진 사이트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또 얘기가 틀려지겠죠. 브랜드만 보고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고객들이 생길 수 있지만, 하지만 신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판매 건수, 판매 금액을 올릴 수 있는 어떤 전략이 있을 때 신규 쇼핑몰은 꼭 광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시면 아무도 안 삽니다. 지금 보신 화면이 네이버 쇼핑 광고의 광고 집행 화면입니다. 제가
별도로 네이버 쇼핑 광고를 집행하는 방법들을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찍을 예정이고요. 여기서는 약간 몇 가지 특징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쇼핑 광고가 가능한 카테고리들은 뭐 패션 의류, 패션 잡화, 화장품, 미용, 디지털 가전, 가구, 인테리어 뭐 등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야만 광고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과거에는 패션 의류, 패션 잡화 뭐 밖에 없었는데 최근에는 뭐 여행, 문화, 생활, 건강 등등으로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혹시 쇼핑몰 운영하시면서 내 거 여기가 없는데 라고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좀 정기적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 영역들 그리고 가능한 키워드들은 변화가 심하다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약간 검색 광고와 파워 컨텐츠랑은 약간 틀린 점이 있습니다. 뭐가 틀리냐면요. 자 보세요. 검색 광고는요. 내가 원하는 키워드에 내가 원하는 랜딩 페이지를 달아서 광고를 했습니다. 파워 컨텐츠는요. 내가 원하는 키워드에 거기에 맞는 블로그 글이나 카페 글이나 포스트 글을 쓰고 광고를 집행해서 내 홈페이지에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네이버 쇼핑 광고는요. 일단 광고를 등록합니다. 키워드를 내가 택할 수는 없어요. 그냥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네이버가 지금 화면과 같이 연관도 높은 키워드를 뽑아줍니다. 제가 지금 이 화면은요. 어떤 A 쇼핑몰에 상품 페이지만 등록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만 하루 정도 지나니까 네이버에서 키워드를 뽑아줬어요. 뽑아주면 내가 이 중에서 원하는 키워드 이렇게 고르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 키워드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고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이버가 골라준 것 중에 내가 한 번 더 골라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제품이 립밤인데요. 미스트 혹은 립 뭐 이런 건 사실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삭제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립밤, 립밤 추천, 립케어 요 세 가지만 남아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이버 쇼핑 광고를 했을 때 이해하셔야 되는 건 제목을 보고 네이버가 알아서 뽑아줍니다. 그 다음에 관련도가 높은 키워드를 추천을 해준다면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키워드만 골라주시는 거 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품 설명이죠. 상품 설명. 거기에는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키워드가 꼭 들어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아까 카보, 신발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렇게 적지 마시고 카보, 신발도 물론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운동화 혹은 남자의 운동화 등등의 키워드도 같이 넣어주시면은 보다 더 효과적으로 노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목 설정을 비교적 잘 해주셔야 네이버가 좋은 걸 좀 뽑아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이버 쇼핑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네이버 쇼핑은 변화가 심한 영역입니다. 2016년에 이제 시작이 됐던 광고라서 만 1년이 좀 넘은 광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이버에서는 좀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킬 영역이라고 알려져 있으니 우리가 좀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물론 모두 광고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신규 쇼핑몰인 경우 내가 네이버 쇼핑 영역이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면은 집행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가 이미 있으신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요. 네이버 쇼핑 광고는 테스트를 하시면서 좀 네이버 쇼핑 영역에 최적화하시는 방법들 필요하기 때문에 이 네이버 쇼핑 광고는 무조건까지는 아니지만 꼭 내가 알고 있고 집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광고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네이버 쇼핑 광고 알아봤는데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눈에 본 네이버 광고 마지막인 기타 광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시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한눈에 본 네이버 광고 상품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타. 앞에서 저희는 검색 광고, 파워 컨텐츠, 그리고 네이버 쇼핑 광고까지 알아봤는데요. 그 이외에도 네이버에는 광고 상품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브랜드만 검색할 수 있는 브랜드 검색 광고입니다. 지금 화면에 같이 후르디아 치면은 브랜드에 대한 설명이 바로 나오고요. 닥터 자르트라고 검색을 하면 닥터 자르트에 대한 광고가 바로 나옵니다. 이 광고는요. 브랜드 검색 광고라고 부르고요. 내 제품 혹은 내 상호명에 대해서만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후르디아는 후르디아와 관련된 내 제품 뭐 예를 들면 후르디아 립밤, 후르디아 미스트, 후르디아 뭐 꿀립밤 같은 것만 광고를 할 수가 있지만 후르디아가 닥터 자르트를 광고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닥터 자르트는 닥터 자르트에 나오는 뭐 BB, 닥터 자르트, 세라마이딩 같은 제품만 광고를 하실 수가 있지 닥터 자르트에서 갑자기
뭐 수분크림 혹은 재생크림 이런 키워드는 광고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여기는 오로지 내 제품명, 상호명에 대해서만 광고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후르디아랑 닥터자르트 약간 그 UI가 틀리잖아요.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후르디아는 기본형이고요. 닥터자르트는 좀 고급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르디아는 금액이 좀 저렴하고 닥터자르트는 금액이 좀 비싸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형에서는 이미지, 텍스트 요게 들어가고요. 이제 약간 돈을 더 주면 줄수록 뭐 동영상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액 궁금하시잖아요. 한 달에 조회수가 8,000회 미만이면은 금액이 50만 원입니다. 참고로 PC, 모바일 각각 광고를 집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PC가 8,000회 미만이면 50만 원의 광고 집행할 수 있고요. 모바일도 8,000회 미만이면 50만 원의 광고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PC도 광고 집행하고 모바일도 광고를 집행한다. 땅 하면은 10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내 브랜드를 조회하는 조회수가 8,000회가 넘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고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내 브랜드만 광고할 수 있어요. 내 브랜드만 광고할 수 있는데 조회수는 8,000회 미만이면 50만 원을 내요. 그런데 내 브랜드를 아무도 검색을 안 해. 심지어 한 달에 10명만 검색을 해. 그럼 50만 원을 10명한테 쏘는 겁니다. 비효율적인 광고인 거죠.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업체 혹은 브랜드를 검색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시면 이 광고 추천합니다. 광고 상품의 효과도 괜찮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신규 쇼핑몰 혹은 신규 브랜드인 경우는요. 아무도 날 검색 안 하는데 이거 해봤자 50만 원 날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고는 경쟁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만 하는 거니까. 타 업체가 내 걸 쓸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8,000원 미만은 50만 원, 8,000원 이상이면 약간씩 올라가는데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하고 싶으면 하실 수가 있고요. 내 브랜드 상호명이 최상단에 노출되지만 내 브랜드를 아무도 검색하지 않는 신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광고를 당장 집행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특이하지만 여러분들 브랜드가 점점점 유명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꼭 고려를 해 보셔야겠죠. 자, 요 광고 모르시는 분 많으세요. 그리고 이게 있었나? 이게 광고였나?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자, 정의하면은 신제품만 할 수 있는 신제품 광고입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면 립스틱 치면은 최상단에 이렇게 광고가 노출이 됩니다. 총 3개 광고가 롤링 형식이고요. 검색할 때마다 랜덤으로 노출이 되는 방식입니다. 스마트폰, 초도 이렇게 LG도 나오고 삼성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가지 제품들이 롤링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초기 첫 제품은 랜덤으로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이 제품은요.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최상단에 노출됩니다. 예를 들면 립스틱 추천 등을 검색하게 되면 신제품 소개가 최상단에 노출이 되는데요. 이 광고는 오로지 모바일에서만 노출이 되고요. 그리고 출시한 지 6개월 이전의 제품들만 광고 가능합니다. 즉 네이버가 볼 때 신제품이라고 함은 출시가 된 지 6개월 이내의 제품만 이곳에 광고를 할 수 있다. 신제품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광고는 실시간 입찰 방식은 아니고요. 광고가 집행되는 그 시점 전에 약 3주 전입니다. 3주 전에 입찰을 넣어서 일주일간 입찰해서 가장 입찰가가 높은 기업이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입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네이버 쇼핑 광고, 검색 광고, 파워 컨텐츠와 다르게 실시간은 아니고요. 한번 그 입찰이 선택이 되면 일주일 동안은 안정적으로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얼마냐? 일주일 얼마야? 사실 네이버에서는 입찰 가격을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광고 대행사 관련돼서 문의를 해보니 대략 제일 저렴한 게 한 29만 원 정도고요. 비싼 거는 70만 원, 100만 원도 넘는 상품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직접 집행을 해보시고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립스틱 관련된 키워드들, 스마트폰 관련된 키워드들 이것은 네이버가 뽑아줍니다. 예를 들면 내가 스마트폰을 신제품 광고하겠다라고 한다면 네이버가 알아서 스마트폰, 스마트 추천, 신상 스마트폰, 스마트폰 신상 같은 키워드에 알아서 광고를 노출시켜줍니다. 립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립스틱 추천, 립스틱, 예쁜 립스틱, 촉촉한 립스틱 이런 키워드를 뽑아놨거든요. 거기에 알아서 광고가 다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노출량은 굉장히 많거든요. 노출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시고 한번 집행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에
제가 얼마 전에 집행했던 뭐 화장품 업체는 메인 키워드로 상위 노출되는데 약 70만원 비용이었거든요. 일주일에 70만원에 이곳에 안정적으로 노출된다. 비교적 괜찮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상 제품을 출시하신다. 신제품 광고 꼭 보셔야 되고요.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하지는 못합니다.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집행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공식 광고 대행사를 찾아서 여러분들 광고를 집행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특정 제품 서비스만 할 수 있는 광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키니, 가디건 쳤을 때 최상단에 뭐가 나오죠? 그렇죠. 파워 상품이라는 광고가 나옵니다. 이것은 쇼핑몰만 할 수가 있는 광고고요. 여기 가족사진 검색했을 때 포토 스튜디오라는 광고가 나오잖아요. 여기는 사진 관련된 업종에서만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내 업종에서만 할 수 있는 광고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영역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할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든 업종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내 업종의 메인 키워드를 검색하신 다음에 네이버에 노출되는 이 업종이 없는데 나만 있네? 라는 광고 상품을 택하시고 광고를 집행해 보시면 비교적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광고를 하실 수가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네이버 광고 상품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네이버 광고 상품은요, 변화가 굉장히 심하고요. 특히 모바일 쪽의 변화가 심합니다. 검색 광고만 보더라도 3개월 전이랑 6개월 전이랑 1년 전에 검색 광고 UI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옵션이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새로운 광고 기능이 추가됐다가 뭐 등등등의 변화가 심합니다. 특히 네이버 쇼핑이랑 네이버 파워 컨텐츠 그리고 신제품 광고 등등은요, 네이버에서 지금 계속 최적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변화들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 상품이라던가 포토 스튜디오 광고처럼 새로운 광고가 생겼다가 또 효과가 없으면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광고를 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냥 파워 링크만 하겠어 라는 건 너무 옛날 마케팅 방법이고요. 효과도 떨어집니다. 내 아이템을 통해서 파워 링크를 하는 게 나을까? 네이버 쇼핑 광고를 하는 게 나을까? 파워 컨텐츠를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파워 상품을 하는 게 나을까? 신제품 광고를 하는 게 나을까? 를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광고를 집행하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지, 그냥 나는 파워 링크만 하겠어 라고 하고 광고 대행사에 돈 주시고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쇼핑몰을 네이버에서 효과적으로 광고할 수 없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광고를 직접 집행하지 않으시더라도 광고 상품에 대해서 또렷한 목적과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계셔야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하시든 여러분들이 하시든 효율적으로 광고를 하실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이버에 한눈에 보는 네이버 광고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요, 저희가 또 실제로 광고를 집행하는 방법들 그리고 광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댓글로 달아주시고 또 이런 동영상 찍어달라 라는 부분들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참고해서 동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